근엄하고 용맹하게 시작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민년과 함께 세상에 등장한 호랑이 가족들. 들리시나요? 위풍당당한 아빠 호랑이부터 귀여운 아기 호랑이까지 우리의 시작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아름다운 민화 속으로 어흥! 호랑이 기운 받으러 함께 떠나보시죠. 새해 첫 촬영, 저도 새마음 새각오로 길을 나섰습니다. 제가 2022년 신년 계획을 잔뜩 세워놨거든요. 아침 운동하기, 1일 1 독서하기. 잘 지키고 있냐고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작심삼일에 빠져 계신 분들 많을걸요? 그래서 오늘 정신 바짝 차리라고 호랑이 선생님을 만나러 갈 거예요. 함께 가시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에 뜨끔하셨다면 흐트러진 마음을 따끔하게 잡아줄 호랑이 선생님이 필요한 타이밍. 호랑이 선생님을 찾아온 곳은 갤러리 카페인데요. 이민년 호랑이 해를 기념하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활동하는 21명의 민화 작가들이 그린 호랑이 작품들. 금방이라도 그림 속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용맹한 자태뿐 아니라 귀엽고 친근한 호랑이의 모습도 눈길을 끌더라고요. 여기 봐도 호랑이, 저기 봐도 호랑이. 정말 기운이 어마어마한데요. 특별히 호랑이 기획전을 기획한 이유가 있으세요? 올해가 호랑이띠인 이민년이라서 호랑이 그림을 특별히 조금 생각을 해서 전시를 하게 됐는데, 호랑이가 원래 조금 악한 기운을 물리켜주는, 악귀나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물리쳐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그림인데, 좋은 일만 가득하시라고 조금 호랑이 그림을 그려서 많은 선생님들도 모아서 전시를 기획하게 됐어요. 호랑이 그림으로 애군을 막던 선조들처럼 호랑이 작품에 새해 희망을 담은 대전의 민화 작가들. 범 내려온다라는 작가님의 작품 보니까요, 다른 일반적인 그림이랑은 또 달라요. 호랑이가 원래 무섭고 조금 좀 무거운 이미지가 있어서 조금 재밌고 우스꽝스러운 이런 호랑이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기존의 평면적인 그림이 아니라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조금 만져보시려고도 하기도 하고 좀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부터 호랑이는 두려운 맹수이면서 인간을 지켜주는 영험한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이 까치와 호랑이를 함께 그린 호작도, 호랑이를 친숙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지시나요? 번뜩이는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호랑이는 또 있습니다. 이 소나무 아래서 위용을 뽐내고 있는 이 호랑이는 키가 무려 2m가 넘습니다. 크기가 커서 그런지 더 근엄하고 용맹한 그 느낌이 확 와닿는데요. 네. 이렇게 거대한 호랑이를 그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김홍도 그 화백께서 옛날에 이 호랑이를 그리려고 그 백두산에 올라가가지고 직접 이 호랑이를 보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호랑이를 직접 딱 맞닿았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싶어가지고 저도 한번 그 실물 크기에 맞게 한번 그려보려고 한번 재현을 해봤습니다. 인터뷰하는 내내 옆에서 호랑이의 그 눈빛이 느껴서도 저도 살짝 무섭기도 한데요. 이런 작품을 하시려면 기간이 좀 많이 걸리실까요? 한 2달에서 한 3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림이 이제 종이가 큰 사이즈에서 모질라가지고 더 붙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건국 신화에서 호랑이가 등장하는 나라. 그만큼 호랑이는 민중의 삶과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수많은 민화 속에서 해학적이고 풍자적으로 묘사되기도 했죠. 이번 전시에선 전통과 현대를 잇는 민화의 매력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시를 감상하다 보니까요. 그동안 생각했던 민화는 막연하게 전통적이고 오래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주 독특한 색감을 쓴 작품도 있고 현대적이고 서양화적인 느낌도 있어서 이 민화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변신할 수 있구나라는 새로운 매력을 깨달은 것 같아요. 이번엔 익살스런 호랑이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죠? 이 호랑이는 보고 있으면 막 웃음이 나는 것 같아요. 좀 귀엽게 표현을 하신 작품 같은데요. 네, 옛날 호랑이 그림보다는 좀 더 무거움을 덜어내고 이제 색깔을 화사하게 쓴으로써 좀 약간 현대적인 느낌을 표현해 보려고 했어요. 제목이 산호랑이 구름모자 썼네요서 보니까 이 구름이 싹 드리워져 있네요. 네, 원래 그림에 구름을 많이 안 넣으시는데 저는 구름을 넣어서 좀 더 신비로운 분위기를 내보려고 했어요. 카리스마 넘치는 거대 호랑이부터 구름 모자 쓴 신비한 호랑이까지 개성 넘치는 호랑이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민년 호랑이 기운을 찾아 전시장에 온 시민들도 많은데요. 호랑이와의 첫 만남 어떠셨나요? 호랑이가 너무 이렇게 기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멋있어서 네, 너무 잘 봤고요. 올해는 좀 계획하는 것들이 있는데 호랑이 기운 받아서 다 잘 이룰 것 같아요. 호랑이 작품을 보면서 새해 용기와 희망을 채워가는 시간. 저도 오늘 새로운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네, 막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도 막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멋지게.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 해보시는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그리실 수 있어요. 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신비아 작가. 최근 민화의 매력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화려한 색감의 민화. 한국화와 닮은 점도 많지만 이 민화의 무궁무진한 소재에 끌렸다고 하네요. 다양한 한국화를 또 그려보셨을 텐데 특히나 민화가 좀 어떤 점 때문에 매력을 느끼셨어요? 미나가 생각 외로 전통적인 그림 소재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골라서 그리는 재미도 있고 그리다 보면 빠져드는 매력이 있어요. 오늘은 저도 민화의 매력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보는 재료들이 많더라고요. 저의 첫 민화 그리기인데요. 재료들이 막 있는데 어떤 것들이에요? 우선은 그리기 위해서 이제 먹 그리고 물감을 종이에 접착시키는 악교 그리고 이제 붓, 봉채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물을 넣어서 갈면 색이 나와요. 요걸로 이제 저희가 도안을 딸 거고 가루로 된 요 재료랑 이제 튜브형으로 되어 있는 이 물감으로 채색을 할 거예요. 초보자가 민화를 그릴 때 알아야 할 팁 어떤 게 있을까요? 물 조절을 좀 잘해야 되고 이렇게 악교 같은 거는 몇 방울을 넣어야 되는지 이런 감을 조금 잡는 게 좀 주의할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의 첫 민화 작품도 호랑이로 결정했습니다. 민화 입문자에겐 도안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과정도 쉽지 않았는데요. 호랑이 무늬가 표현하기 어렵더라고요. 와, 이렇게 선 따는 작업을 제가 다 마쳤는데 어때요, 선생님? 처음인데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다음 단계는 채색인가요? 네, 채색입니다. 우선은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호랑이 베이스 색을 만들어서 칠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마른 다음에 음영을 주기 위해서 발인 기법을 통해서 그라데이션을 해주고 그 후에는 또 마른 다음에 다시 라인을 한번 잡아줘야 돼요. 먼저 가루 형태의 물감, 분체에 악교를 섞어 기본색을 만들어줍니다. 민화는 색이 편안히 스며드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 채색 후 완전히 물감이 마르기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호랑이를 채색하고 있다 보니까 호랑이로 삼행시를 해보면 좋을 타이밍 같아요. 그래요? 호랑이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호! 호호부는 추운 겨울날 오, 랑! 낭낭한 기운을 드리고자 오, 이!
이 호랑이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와, 작가님 대박. 오, 최고예요. 그럼 저도 한번 해볼까요? 오늘 띄워주시죠. 호랑이의 해가 시작된다. 랑, 랑. 이. 이건 고양인가요? 좋은데요? 자, 채색할까요? 민망하다. 빨리 어떻게 할까? 무념무상. 네. 자, 이제 물감의 농도를 세밀하게 조절하면서 음영을 입혀볼까요? 붓이 움직일 때마다 색이 달라지고 호랑이의 표정이 살아납니다. 색을 칠하고 마르길 기다리면서 2시간 넘게 채색을 했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했던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저의 첫 번째 민화 작품! 흑호랑이를 상징하는 검은 줄무늬가 감상 포인트고요. 덤으로 용맹무쌍한 호랑이의 기운까지 듬뿍 담았습니다. 받을 준비 되셨나요? 와, 이렇게 제가 완성을 해봤는데요. 정말 민화의 매력에 푹 빠졌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리고 색칠하는 게 아니라 한 겹 한 겹 번져나가게 할 때마다 뭔가 생명력을 불어넣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재밌었어요. 민화는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민화의 매력을 좀 알아가시고 저도 민화 그림을 많이 그려서 전시할 기회도 많이 가질 테니까 올해는 민화 그림에 관심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말씀처럼 관심을 가지고 자꾸 보다 보니까 제 작품 속의 호랑이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용맹한 호랑이도 잘생긴 호랑이도 귀여운 호랑이도 있습니다. 2022년 이민년 호랑이 기운 받아가세요. 2022년 호랑이 해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 계시다면 한국 민화의 매력을 느끼고 호랑이 기운까지 채워갈 수 있는 특별한 전시를 만나보세요. 우리의 시작을 응원할 호랑이 가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매 계절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아름답게 옷을 갈아입습니다. 오늘은요 밤이 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순천만 국가정원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인지 기대되는데요. 지금 만나러 가시죠. 별빛이 내린다. 국내 겨울 축제 가운데 꼭 한 번 가봐야 할 순천의 대표 겨울 축제 순천만 국가정원 별빛 산책이 문을 열었습니다. 해마다 다른 테마로 꾸며지는 만큼 올해는 또 어떤 재미를 우리에게 안겨줄지 화려한 빛의 향연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면 특별한 겨울 세상이 펼쳐지는 이곳. 순천만 국가정원 서원에서 만날 수 있는 꿈의 정원인데요. 지난해 12월부터 문을 연 별빛 산책은 다음 달 2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야, 이렇게 빛나는 종을 만들 생각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지금 별빛 산책은 네. 국가정원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입니다. 별빛을 따라 걸으면서 아쉬운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 희망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별빛 산책 만드시면서 네.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국가정원 내에 꽃, 그다음에 나무, 그다음에 동물이나 이게 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형상화해서 전체적인 정원의 모습을 별빛 산책에서도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을 좀 담았습니다. 별빛 산책은 꿈속 환상의 공간을 주제로 꾸며졌는데요. 형형색색의 빛으로 재탄생한 국가정원 마스코트들은 정원의 신비로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이거 뭐야? 반딧불 아니야 반딧불? 신기하네. 요. 어머나 애들 보면 너무 좋아하겠네. 야, 이거 도마 속 한 장면 아니야 이거? 와 너무 예쁘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별빛 산책은 모두 8개의 테마로 꾸며졌는데요. 그중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이곳. 순천만의 생명력을 표현한 판도라의 숲과 대형 민들레가 찬란한 빛을 내뿜는 아바타 가든입니다. 아름다운 별빛이 가득한 별빛 산책은 자연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공간 연출에 더 많은 신경을 썼는데요. 특히 별빛이 주는 신비로움을 극대화하기 위해 친환경적이고 첨단 소재인 광섬유를 이용해 인공적인 빛이 주는 이질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쓸쓸해 보이세요? 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외로워가지고 네. 그만 보고 갈라 그랬어요. 아우, 갈라 그랬어 내가. 그냥 가시면 안 되죠. 이 아름다운 불빛 산책을 보고 가셔야죠. 혼자 보기 그랬는데 우리 쌤이 설명해 주신다면 정말 별빛 산책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랑 함께 네. 산책을 한번 해보실까요? 좋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쌤? 네, 그러겠습니다. 가자. 별빛지기와 함께 향한 곳은 꿈의 정원이 시작되는 구간인데요. 반짝이는 화려한 조명이 별빛 산책을 나온 관광객들을 가장 먼저 반겨줍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네. 마법의 봉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아, 마법의 봉. 아, 네. 동화책에 나온 느낌이네. 네, 이 네. 마법의 봉으로 네. 수리수리 마수리 뾰로롱 하면은 아름다운 별빛 축제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곳이 별빛 산책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네,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웰컴 게이트라고 하죠. 웰컴 게이트. 네. 웰컴 게이트를 지나면 꽃처럼 만개한 별빛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예쁘죠? 네. 민들레의 불빛을 가미해서 네. 아름다운 정원으로 연출이 되어 있는데요. 민들레 홀씨는 어때요? 우리가 네. 입으로 호 불어도 네. 이렇게 멀리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상의 공간, 별빛 축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야, 이 민들레가 진짜 저 멀리 날아가면서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빛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빛은 멀리서도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둠과 조명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환상적인 풍경들. 그저 별빛길을 따라 거닐며 겨울 낭만을 즐겨볼 수도 있지만요. 이곳에는 이 불빛들을 직접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이색적인 체험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있는데 여긴 또 어떤 곳인가요? 빛을 이용해서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예요. 네. 자, 한번 네. 밟아보세요. 아, 이걸요? 네. 오, 뭐야 이거? 성화 씨는 발로도 피아노를 잘 치시네요. 이야, 이거 뭐야? 오! 별빛 산책은 계절과 공간에 관계없이 순천만의 생태를 즐길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무슨 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봄의 벚꽃. 아, 네. 맞았습니다. 네. 이 벚꽃을 네. 화려한 무지개, 레인보우 길로 연출을 하였습니다. 아, 진짜 한겨울에 네. 진짜 벚꽃을 보는 느낌이고 네. 봄이 빨리 올 것 같아. 네. 네. 내일 눈을 뜨면 봄이 오지 않을까요? 아, 야, 연인들끼리 오면 진짜로 벚꽃길을 걷는 느낌이겠어 이거는. 사랑이 생기겠죠? 야, 뒤에 벚꽃길 쫙, 앞에다 쫙, 사랑이 쫙, 결혼을 쫙. 결혼은 끝까지 고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시다. 지금 가야 되겠는데요? 어디 가시려고요? 지금 우리 별빛 산책 중에서 꼭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봐야 될 게 있다고요? 네. 어디예요? 자, 그럼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 네. 가자. 별빛 산책이 선사하는 또 하나의 이색 볼거리. 전문 서커스 연기자의 역동적인 불쇼를 만날 수 있는 공연인데요. 한겨울의 추위도 잊게 만드는 공연의 열기, 후끈하죠. 순천만 국가정원 서원광장에서 펼쳐지는 파이어 퍼포먼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3회 펼쳐지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챙겨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길 걷는 거는 되게 반짝반짝 이뻐서 좋았고 공연은 뭔가 불 그렇게 다루는 게 무서웠어요 좀. 아, 좀 무서웠어. 우리 아들 파이어포먼스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그 재밌었지. 한적하고 좋기도 하고 우선 눈이 행복하니까 아이들 보는 눈도 행복하고 몸은 추운데 마음은 따뜻했어요. 그러네요. 이 스크린에 우리가 다가가면 센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천만 국가정원에 있는 꽃과 나무라든가 우리 국가정원을 의미하는 캐릭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국가정원과 순천만 생태를 간접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홀로그램입니다. 홀로그램 안에서 네. 어떻게 보면 저녁에 볼 수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의 느낌이네요. 그렇죠. 신비한 조명 속에서 펼쳐지는 순천만 국가정원의 색다른 매력.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 덕분에 네. 진짜 순천만 국가정원의 향연색의 아름다운 불빛들이 제 마음속에 고스란히 들어와서 오늘 행복감으로 그대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네. 성화 씨 덕분에 더욱 특별한 별빛 축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겨울 조금은 색다르고 조금은 특별한 겨울을 맞이하고 싶으시다면 이곳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별빛 산책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별빛 산책 많이 놀러 오세요. 진짜 예뻐. 반짝이는 불빛들이 빚어내는 환상적인 공간에서 펼쳐지는 동화 같은 이야기.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순천만 국가정원 별빛 산책에서 겨울 낭만을 느껴보세요. 둥근 해가 떠올랐어요. 이민년이 밝았으니 호랑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할머니가 호랑이에 얽힌 이야기를 해줄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 깊은 숨속에 호랑이가 살았어요. 늠름하고 용맹한 기계가 아주 대단했더랬습니다. 산중 호골이라는 호랑도 제 말하면 나타나는 법이지요. 내려온다, 내려온다, 정인 깊은 골로 대한짐승이네. 그런 호랑이와 깊은 인연을 가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글쎄 용모가 원빈, 현빈, 뺨칠 정도였대요. 누가 내 얘기를 하나? 실은 효심이 깊었다는 얘기입니다. 꽁꽁 언 산개울에서 잉어를 한겨울에 수박을 구해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곤 했죠. 이 어머님의 병원이 날로 깊어지시니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어머니께서 좋아하신다던 그 홍시라도 구해드려야 되겠구나. 아니 그런데 어느 곳으로 가면 구할 수 있단 말이냐. 이염동 설안에. 어머니, 하지만 효자 도시복 꼭 구해오겠습니다. 어느 날 아픈 어머니를 위해 홍시를 찾아 나선 도시복. 산을 넘고 물을 건넜지만 홍시는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어디?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도시복이 죽네. 아이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어머니, 도시복이가 갑니다. 아이고. 바로 그때 도시복 앞에 호랑이가 나타난 게 아니겠습니까? 호랑이? 아니 어찌 깊은 산속에 있어야 할 호랑이가 여기 있단 말이냐? 뭐? 그러니까 등에 타라고? 등에 타? 도시복의 효심에 호랑이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흔쾌히 등을 내어줬고 도시복은 호랑이와 함께 홍시를 구해올 수 있었지요. 그렇게 맺어진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어가는구나. 호랑아, 그동안 너도 참 고생이 많았다.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구나. 넌 이제 내 친구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도시복은 시무살이를 했는데 호랑이가 내내 곁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요. 1817년도에서 1891년도까지 살았던 효자입니다. 예천군 용두리 야목마을에서 부모를 모시고 살았었고요. 그 효자에 대한 소장을 의사 이도재가 조정에 상신하여 독호와 정렬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도시복이 실존했던 인물이었고 그 이야기가 명심보감 속편에 수록돼 있다니 참 마음 따뜻해지는 기정사실이 아닐런지요. 자, 이번에는 호랑이가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곶감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어르신들, 이 마을에 아주 맛있는 곶감이 있다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감이에요? 헤헤, 곶감이 아니라니까 준씨. 준씨, 곶감 도대체 뭐가 달라요? 곶감은 깨어서 말리고 준씨는 이제 널어서 말리기 때문에 맛이 아주 뛰어납니다. 한번 이래 먹어보세요. 그래요? 그럼 어디 요 준씨 맛 좀 볼까? 오, 달아. 어이구 달아. 오, 달아. 정말 달아. 꼬챙이에 꿰어 말리는 곶감과 달리 준씨는 널어서 말리는데 겨울 찬바람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야 뽀얗게 당분을 올린답니다. 특히나 온풍고울의 감은 유난히 크고 모양도 남달라서 옛날부터 입소문이 자자했더랬죠. 달아. 아이고 달아. 준씨. 어르신, 이 달고 맛있는 감 홀로 계시는 우리 어머님에게도 맛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감나무도 많은데 나무 한 그루만 주시면 안 될까요? 갖고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감나무는 우리 동네에서만 이래 자생을 하고 다른 동네에서는 감이 달리지가 않습니다. 오직 예천 땅 은풍골에서만 나는 감이라니 참으로 신통방통하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은풍감이 처음으로 달린 나무를 원조목이라 부르며 귀하게 여기고 있답니다. 사라오 태풍 때 300년 된 이제 어미 원조목 나무는 이래 유실이 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자식 나무가 자라 은풍준씨 명성을 얻게 해준 아주 고마운 원조목 나무입니다. 대대손손 뿌리를 내린 역사가 자그만치 800년 세월이지요. 오랜 세월 은풍마을 사람들은 전통의 준씨 맛을 지키기 위해 겨울 추위를 견뎌왔다는데요. 자연 건조 방식을 고집한 덕분에 준씨는 어느 곶감보다도 달달한 맛을 자랑하게 됐답니다. 이만하면 곶감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도 돌아오지 않을까요? 효심 깊은 청년에게 주는 것이니 가져가게. 이래봬도 임금님께 진상하는 진상품이네. 아이고, 이 귀한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은풍준 씨가 곧 갑니다. 조선시대 숙종 임금님이 그렇게 좋아했다는 은풍준 씨. 경북 예천 땅 은풍고울이 지금도 그 명맥을 잇고 있으니 준 씨와 함께라면 앞으로도 은풍고울 사람들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겠지요. 호랑이도 반할 것 같은 은풍준 씨와 호랑이도 감동한 효자 도시복까지 할머니 얘기 재밌었나요? 여러분도 이민년엔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한 해가 되면 좋겠네요. 오늘의 이야기 끝!
미얀마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 투쟁이 발생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미얀마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심과 지지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희생자 수만 1,400여 명. 미얀마 시민들은 이렇게 해를 넘기며 민주화를 위한 목숨 건 투쟁을 외롭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현재 미얀마 상태는 어떤가요? 옛날보다는 더 심해지고 있는 상태이에요. 곳곳에마다 전투처럼, 그러니까 세월호 그 안에 전투가 곳곳에마다 돼 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미얀마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게 뭘까요? 지금은 더 관심 가져주시고 알려주시면 더 좋은데 지금 미얀마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자기 집, 자기 마을 넣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난민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날씨도 추워서 따뜻한 그런 것도 필요하고 먹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베이직 니드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해 보이는데 이 방송을 보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더 관심이 가져주시고 알려주시고 미얀마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얀마를 기억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시집이 나오네요. 붉은 꽃을 내 무덤에 놓지 마세요. 네,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미얀마 쪽의 분들은 조문을 붉은 꽃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붉은 꽃을 놓지 말라는 말은 조문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상징적으로 계속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심장한 의미가 담겼군요. 어떻게 해서 시집을 발간하게 되신 건가요? 작년 2021년 2월에 미얀마에서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총을 든 총칼로 무장한 군인이 일반 시민을 학살하는 현장이 생생히 전달이 됐었죠. 그 현실을 보고 전북 작가회의 집행부는 바로 회의를 소집을 해서 두고 볼 수가 없다. 시인들은 시를 써서 집행부에 제출해달라. 전북의 일간지와 전북 포스트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에 연재해서 이 사실을 알리겠다. 그리고 소설과 희곡, 시나리오, 수필 쓰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알리시고 성금을 좀 보내달라. 글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지에서는 생필품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 부분을 이렇게 함께 해서 한번 책을 준비해 보자. 아울러서 시가 연재되는 그 시가, 일간지에 연재되는 시가 발표됐을 때 영어로 바로 번역을 해서 미얀마 현지로 보내서 미얀마 언어로까지 번역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집을 제작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펀딩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네, 그게 아직도 참여 가능한가요? 참여 가능합니다. 펀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사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3개 국어로 시집을 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먼저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제일 먼저는 영어권의 사람들이 이 시집을 제발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영어권의 사람들이 미얀마를 무시하고 있고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고 사실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영어권의 사람들에게.
이 우리의 시집 소식과 이런 소식이 영어권에게 널리 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펀딩을 하게 된 것도 사실 그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네. 일단 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 현실을. 그리고 펀딩을 통해서 후원금이 모아지게 되면 최소한의 경비책을 만드는 데 쓰였던 그 정부는 전략을 하고, 나머지는 지난 9월에 미얀마 현지에 물건과 그리고 현금을 보낸 것처럼 적극 후원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펀딩 시작했습니다. 네. 시대의 아픔을 가장 먼저 느끼고 행동하는 예술가들. 그들의 목소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137. 아무리 힘든 일도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죠. 말씀하셨다시피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이 우리에게 더 와닿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왜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민주주의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960년대 학번, 70년대 학번, 80년대 학번 그 선배님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1980년 5월 광주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80년 5월 광주보다 더 비참한 현실이 미얀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화 시위를 하는 여학생들 앞으로 그냥 트럭 차량이 그냥 몰고 지나가 버리는 아주 불행한 일도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하여 그러나 잘못된 걸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그러함으로써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에서 열망하는 그 목소리를 간직한 그들의 염원을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고 적극적으로 도와야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돌아보는 면에서 또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새삼 우리에게는 멀게 느껴지지 않고 가깝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절한 목소리로 불러보는 미얀마의 봄.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원합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쌀로 갓지어 윤기 촤르르르르 흐르는 쌀밥 한 그릇, 그리고 고슬고슬 구수한 밥과 함께하는 맛있는 차는 말 그대로 보약과 다름없는데요. 허기를 달래는 것을 넘어 삶의 의욕을 채우고 기분을 업시키고 마음까지 배부르게 하는 충북의 밥맛 좋은 집을 소개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지? 오!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가볼까요? 오! 와! 밥맛 좋은 집! 대박! 우와!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맞으시죠? 예. 네, 제가 오늘 밥맛 좋은 집을 찾아서 이렇게 왔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와, 잘 찾아온 거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도대체 어떤 메뉴를 판매를 하시는 거죠? 저는 김치찌개 단일 메뉴입니다. 김치찌개요? 예. 대한민국 대표 음식 김치찌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친숙하고 익숙한 메뉴인데요. 이 집의 김치찌개는 어떤 특별함이 있길래 밥맛 좋은 집으로 선정이 된 걸까요? 도대체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일부터 하시죠, 그럼. 응? 일이요? 이거 옮기시면 됩니다. 네, 이건 다 물건 이렇게 좋은 거 있는데. 아유, 일만 시키시고. 아유, 배고파 죽겠네. 아유, 이거 어떻게 다 들어요? 아유. 와, 진짜 많네요, 근데 물건이. 네, 할게요, 저. 네, 밥맛 좋은 집의 비결을 알려달라 했더니 다짜고짜 일을 시키는 사장님. 이 많은 식재료가 이 집 밥맛의 비결일까요? 아유, 무거워. 우와, 진짜 많아요. 우와, 근데 사장님, 아니 이 많은 거를 매일매일 이렇게 손수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게 하루 물량에 이 정도로 두고 네. 싱싱하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정도 받으시는 게 뭐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 밥맛 좋은 집의 첫 번째 비결, 싱싱한 제철 식재료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김치찌개 요리하는 모습을 만나볼까요? 김치찌개 냄비 안에 김치와 양념 채소를 넣은 후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넉넉하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육수를 부어주는데요. 이 육수에도 특별한 비밀이 있다네요. 된장도 들어가고 쌀뜨물도 들어갑니다. 각종 야채를 넣고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끓여서 육수를 만듭니다. 어느 정도 김치찌개가 끓었다 싶으면 고춧가루를 넣고 두부를 올려 조금 더 끓여줍니다. 드디어 김치찌개 완성입니다. 와, 때깔이 아주 끝내주네요. 너무 맛있겠다. 김치찌개 드디어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실물 보여드려야 돼요. 오, 대박. 진짜 고기도 듬뿍듬뿍 들어가고 이 두부 봐요, 두부. 와, 진짜. 김치찌개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어봅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좀 이렇게 김치가 왜 이렇게 아삭아삭하죠? 들리시죠? 희한하네. 사장님, 김치찌개에 김치가 왜 이렇게 아삭아삭해요? 왜 그러죠? 김치찌개는 당연히 김치가 맛있어야죠. 김치를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집의 두 번째 노하우입니다. 밥맛 좋은 집의 두 번째 비결, 바로 김치. 좋은 김치만 쓰는 걸로는 부족하다. 좋은 김치를 적당한 온도로 일정 기간 숙성시키는 게 맛있는 김치찌개의 두 번째 비결이랍니다. 딱 90일 숙성을 시키면은 그리고 찌개를 끓여서 나갔을 때 제일 아삭한 맛이 납니다. 김치는 국산이에요? 예, 김치는 국내산입니다. 3개월 이상 잘 숙성시킨 김치로 끓인 김치찌개. 그리고 국내산 돼지고기 앞다리살. 거기에 갓 지은 쌀밥도 빠질 수 없습니다. 고슬고슬 윤기가 촤르르르 흐르는 쌀밥까지. 덕분에 이 집엔 손님들이 늘 북적거린답니다. 김치찌개 단일 메뉴만 파는데도 이렇게 장사가 잘 된다네요. 드시지만 말고 맛 좀 표현해 주세요. 국물이 아주 시원하고 아주 진하고 얼큰하고 아주 좋습니다. 밥맛이 좋아갖고 아주 좋아요. 계속 생각날 때, 집밥이 생각날 때 와요. 맛있는 밥을 먹으니 알겠습니다. 밥이 보약이다. 이번에는 제천으로 가봅니다. 여기도 밥맛 좋은 집 현판이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집의 비결이 과연 뭘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뒤로 밥맛 좋은 집 현판이 딱 붙어 있는데요. 이거는 언제 선정되신 거예요? 네, 올해 처음을 받았거든요. 와, 축하드립니다. 근데 밥맛 좋은 집에 선정되시려면 그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비결이 뭔가요? 그 비밀이고요. 잠시 앉아 계시면 내가 솔직히 해드릴게요. 비밀이라고 하니 더 궁금해지는데요. 압력밥솥 안에 있는 음식의 정체는? 저건 돼지고기 수육 맞죠? 뭐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비결이 뭘까요? 궁금한데. 사장님이 안 계시거든요. 제가 들어가 볼게요. 이 집만의 맛의 비결을 찾아라. 주방 안에 잠입한 미나 리포터. 과연 숨겨진 맛의 비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 뭐지? 이거 방금 삶은 것 같은데? 한 개도 있고, 이게 뭐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약재가 많네요? 엄마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너무 궁금해서요. 제천에 약초 고장이라서요. 네. 약초 들어가는 거 많이 들어갔어요. 엄나무랑 오가피, 향기. 그래 마지막으로 뽕뿌리. 높은 산에 가서 산뽕나무 뿌리 캐온 거예요. 맛의 비결을 찾았습니다. 바로 엄나무, 오가피, 황기, 그리고 산뽕나무 뿌리랍니다. 엄나무와 산뽕나무 뿌리 등의 약재와 함께 돼지고기를 삶아주면 고기의 비린내를 잡아주고 육질이 더욱 쫀득해진다고 하네요. 그렇게 잘 삶은 돼지고기를 먹기 좋게 썰어주고요. 수육용 그릇 위에 보기 좋게 올려놓고 고명까지 살살 뿌려줍니다.
저희 집 대표 메뉴 한방수육입니다. 한방수육뿐 아니라 제천에서 나는 더덕에 특제 양념을 발라 구운 더덕구이 또한 이 집만의 별미라는데요. 사포닌이 풍부해 몸에도 좋고 맛도 좋아 집 나간 입맛까지 돌아오게 하는 더덕구이랍니다. 정성 들여 재배한 제천쌀을 1인용 압력 돌솥을 이용해서 지은 고슬고슬 맛있는 밥도 빼놓을 수 없겠죠? 한방수육과 더덕구이에 제철 재료로 만든 시골 반찬도 이 집만의 자랑이라는데요. 우와, 풍성하다 풍성해. 상다리가 휘어지겠습니다. 와, 한 상 가득 차려졌네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하는데 정말 정성이 가득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와, 정말 사장님 이 음식을 다 하신 거예요? 네네, 와. 제가 냈어요. 아니, 된장도 너무 맛있을 것 같고 반찬들이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그럼 기분 좋게 숟가락질을 해봅니다. 한방 수육 위에 더덕구이 올려서 입에 넣어보니 말이 필요 없네요. 숟가락질이 멈춰지질 않습니다. 먹고 또 먹고 과식하는 것 같은데 미나 리포터 그렇게 먹어도 괜찮아요? 진짜 배불러요, 진짜. 사장님 너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저 내일까지 배부를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맛있는 밥 먹고 행복해지세요. 정성 들여 요리한 김치찌개에 행복해집니다. 좋은 재료로 삶은 한방수육을 먹으며 든든해집니다. 밥맛 좋은 집에서 맛있는 밥 한 끼 어떠세요? 든든하게 먹고 힘찬 새해 열심히 달려보자고요.